예, 기록적인 폭염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. 어제 서울의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올라 7월로는 역대 세 번째로 더웠습니다. 네, 문제는 앞으로도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이란 점인데요. 올여름 왜 이렇게 더운 건지 또 언제쯤이면 이 폭염이 누그러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예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김 기자, 뭐 더워도 너무 덥다 이런 말까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. 용광로 더위, 가마솥 더위. 예전에 이런 말하면 과장됐다 이런 말 했잖아요. 근데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더운지 또 어제 오후에 또 오늘 아침 정말 무더웠잖아요. 네,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도 좀 실감이 나는 더위입니다. 오늘이 염소뿔도 녹인다는 절기대서인데 뭐 실제로 정말 뿔을 녹일 듯한 더위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8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기온 순위로는 이 5번째로 높았고 7월로만으로도 이 3번째로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. 지난 1994년 이후에 이 38도를 넘은 날이 24년 만에 처음이고요. 이 하루 걸러 이 최고 기온을 경신하다 보니까 지금의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적도 지역의 이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지역보다도 지금 우리나라가 한 3에서 5도 가까이 기온이 더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좀 기록적인 폭염인데 이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또 기록이 더위와 관련된 기록이 경신이 됐습니다.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29.2도를 보이면서 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아침으로 기록이 됐습니다. 그리고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밤 사이의 기온이 31도를 기록하면서 이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 초열대야 현상도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아침이 이렇게 덥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낮에는 극심한 폭염으로 이어집니다.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고 이 대구도 37도 안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뜨거운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내륙에서는 체감 더위가 4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왜 이렇게 더운지 다들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거든요. 왜 이렇게 더운 겁니까? 네,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장마가 한두 번 정도 힘을 쓰고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. 지난 11일을 끝으로 중부지방이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 지난 1973년 이후에 45년 만에 가장 짧은 장마로 기록이 됐고 역대 기록으로도 두 번째로 가장 짧은 장마로 기록이 됐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장마가 빨리 끝나다 보니까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폭염이 빨리 시작이 된 건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서쪽,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 지구 온난화 등의 이유로 이 티벳 고원에 쌓여있던 눈이 빠르게 녹으면서 이 티벳 고원 위로 열적인 고기압이 형성이 됐는데 이 고기압이 중국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대륙에서 생긴 열파가 한반도 상공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.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이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소뚜껑 하나를 더 위에 씌워놨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열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열돔 현상이라는 것은 이 국제학술지나 기상학 사전에 등재된 단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실제 공식적인 용어는 열파 현상, 열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. 또 특히 어제와 오늘 좀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10호 태풍 암필이 북상을 하면서 이 열대 지방의 덥고 습한 공기까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이 더위가 더욱 부추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태풍이 오면 이제 비와 바람, 그래서 바람이 좀 불어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더운 그런 맞습니다. 상황이네요. 말 그대로 이제 재난 수준이고 정부도 이 폭염에 대해서 자연 재난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? 그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흔히들 저희들이 1994년 더위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. 그때 제가 좀 느껴요. 그거 생각나는데 그때보다 더 덥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. 그때 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런 이게 좋은 기록은 아니잖아요.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? 네, 현재까지 관측 사상의 이 최악의 폭염은 1994년입니다. 이 당시 여름 내내 전국 폭염 평균 일수가 31.1일, 그러니까 한 달 내내 극심한 더위가 지속이 됐었고, 특히
최고 기온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에 1994년에 세운 기록들이 지금 거의 다 1위에 놓여 있을 정도로 그만큼 폭염의 강도가 심했었습니다. 현재까지는 이 94년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. 앞으로 이 7월 말에서 8월 초가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이 한반도가 가장 무더운 시기에 접어드는데 따라서 이 단순히 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이 폭염이 한 달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.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현재 기류 상황이나 어떤 기압 배치도 이 상황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티벳 고기압과 북서태평양,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태풍도 한반도로 올라오지 못하고 밀려나가는 형국입니다. 사실 94년 같은 경우는 이 태풍이 2차례 정도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더위를 식혀준 바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 태풍의 도움을 좀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이 1994년에도 이 북반구 전역에서 이 폭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. 지금도 올해도 이 북반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북유럽, 이 파키스탄 이 부근에서도 이 폭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최악으로 기록된 이 1994년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상당히 닮은 꼴을 보이고 있고 앞서 전해드렸듯이 역대 올해 장마가 두 번째로 짧았었고 지금의 기류 상황을 봤을 때 이 올해가 이 최악의 폭염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의 더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앞서서 10호 태풍 암필이라고 했나요? 네. 이 태풍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은 그러면 미치진 않는 건가 봐요. 네,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비와 바람을 좀 동반을 해줬으면 동반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영향을 줬다면 이 더위가 좀 누그러질 텐데 태풍이 북상할 때 열대 지방의 뜨거운 공기를 같이 동반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습해지고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된 오히려 비는 좀 오지 않는데 습기만 더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. 그래서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더위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걸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. 언제까지 이어질까요? 네, 지금 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지금 폭염의 출구가 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건데요. 일단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뭐 10일 동안은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좀 앞서 전해드렸듯이 7월 말에서 8월 초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가장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폭염이 누그러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도 지금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뭐 현재 상황을 두고 본다면 이 지금의 더위가 8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.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전해드리자면 지금 10호 태풍 암필이 당초 예상보다는 한반도에 조금은 근접해서 북상을 했습니다. 자, 김 기자, 날씨 너무 더워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. 글쎄요, 비 소식 잠깐 얘기했는데 좋은 조짐도 있다. 잠깐 그런 언급을 했어요. 폭염이 지금 이제 계속되면 사실은 다음 주 정도가 휴가 절정 아닙니까? 네. 휴가 가신 분들 휴가 계획 짤 때도 이 폭염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지금 보면 도로가 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철로가 뭐 휠 정도라고 하니까요. 네, 뭐 기록적인 폭염에 뭐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어제 이 경부고속도로 이 부산 방면 축풍령 부근 휴게소 부근에서 이 폭염 때문에 도로가 부풀어 오르면서 균열이 발생을 했고 이 구간을 지나는 이 차량이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하부가 파손되는 이 피해가 잇따르고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더위가 지속되다 보면은 뭐 축사나 그리고 또 양식장의 피해가 가장 클 텐데요.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이 가축 110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대부분 더위에 취약한 이 닭과 오리 또 돼지들이고 상대적으로 더위를 좀 잘 버티는 소는 아직까지는 뭐
폐사 신고가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바다 역시 뜨겁게 데워지면서 이 폐사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전남 한평군 인근 양식장에서 돌돔 4만여 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예. 역시 폭염으로 폭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인명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전국에서 1,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열사병과 탈진 등으로 병원을 찾았고 예.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제 정부가 이제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을 했는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폭염이 당분간은 극심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좀 잘 대비해서 이번 여름 건강하게 좀 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폭염 대처 방법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? 네, 폭염이라고 하면은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기상 재해 중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태풍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닌 바로 폭염입니다. 예. 그만큼 폭염이 무섭고 예. 또 대부분 이 폭염 피해자가 50대 이상 그리고 60, 70대에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을 좀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20대 폭염 사망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연령에 상관없이 이 폭염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따라서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하지 않고 무리한 바깥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실내에서도 이 열사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예.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충분히 마셔서 이 탈진이나 탈수 현상을 좀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부득이하게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죠. 그런 분들 많으시죠. 네, 지금 공사 현장에서도 예. 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집에 계시더라도 에어컨, 선풍기 너무 장시간 또 이렇게 틀어가지고 몸에 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정기적으로도 순환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? 예. 네, 기온 차이가 크면 또 냉방병에 걸릴 수가 있기 그렇죠. 때문에 예, 잘 예. 대비를 할 필요가 알겠습니다.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